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소진입니다. 탑CF 기대 많이 되시나요? 네. 저 오랜만에 보신 분 많죠? 네.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아졌고, 네, 보이던 분이 안 보이던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오늘 또 많이 와주셨네요. 탑CF에 대한 기대감은요, 그냥 제 모습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뺄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전에는요 정말로 부산을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든 몸이었어요. 무거워가지고 지금은 근데 정말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저희 뚱뚱이들이 사실 제일 고달픈 게 뭐냐면 옷을 어디서 사세요 여러분? 다들? 인터넷으로 사지 않으세요? 네. 날씬하신 분들? 그쵸? 근데 뚱뚱이들은 어때요? 인터넷에서 못 사요. 어지간하면 안 맞고요. 요즘에 어떻게 라지 사이즈가 그렇게 작게 나오는지. 애지간한 라지는 입을 수가 없고, 저는 엑스라지도 되게 어떤 곳에서는 엑스라지도 안 맞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가지고 라지 사이즈 입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인터넷에서 뭔가를 클릭해가지고 산 옷이 이렇게 딱 예쁘게 맞는 게 정말 저한테 신기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탑CF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분이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부산에. 맞아요. 부산에 오랜만에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자주 왔었지만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오늘은 신규 사업자분들은 약간 강의가 원하는 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부산에 오겠다고 결단을 하고 매달 내가 와서 부산을 키우겠다라고 저 스스로 결단을 하고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 들어 한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좀 뜸했던 것 같은데, 이 강의는요 이미 IMM 팩토리에서 했던 강의예요. 들어보신 분? 네, 2분 들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안 들으셨어요? IMM 팩토리 오지 않으셨어도 다 공유가 돼 있거든요. 링크가. 근데 이럴까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 강의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강의 많은 분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루틴을 그냥 어떤 방법론적인 것만 자꾸 찾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이 1년 동안을 아니면 비즈니스 전체적인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음속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저 돈이 좀 될 것 같네? 저 사람 보니까 500만 원 벌었대. 누가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내가 5천만 원,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차리는 아주 작은 커피숍을 차릴 때도요, 그 마음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PM이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우리가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드리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결정하고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시면요, 10년이 지나도 내가 1,000만 원을 못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저도 지금 이 일을 12년째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12년째. 여러분은 제가 PM을 만나서 4년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3년 만에 바뀌었고요. 바뀐 건 3년 만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뭐예요? 3년 만에 제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그 12년 전부터 저의 노력은 시작됐던 거고요. 12년 전부터 저는 네트워크로 내가 성공하리라는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여태까지 유지를 해왔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11년 만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11년 만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너무 가볍게 그렇게 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이 업에 대한 걸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강의는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좀 깊은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아이엠 팩토리에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다시 강의를 해드리러 왔으니 잘 들으시고 좀 나는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지금 왜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성공의 8단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이 입증되고 검증된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뭐예요? 이 성공의 8단계, 이 단계대로 내가 이 단계대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미 나의 성공은 입증돼 있다. 그걸 누가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대로 사업을 한 수많은 사업자들,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이 그 결과를 입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 아니면 그 사람이니까 됐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입증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1번부터 8번까지의 단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파트너가 한 분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신규로 오신 분 빼고는 파트너가 다들 한 분 이상은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될 생각은 뭐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자꾸 내 파트너에게 대입을 하시면 오늘 강의는 정말 꽝이에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제가 드리는 말씀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대입이 되셔야 돼요. 본인에게. 그쵸? 파트너 흉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 흉보면 그거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 나보고 따라한 거거든요. 내 자식은. 네, 우리 로운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정현 이러더라고요. 우리 신랑 이름이 이정현이거든요. 근데 이정현 이러더라고요. 장난으로. 제가 왜 저러나 했더니 제가 가끔 이정현 부르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내 파트너 걔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저렇게 하지 말라는데 내 파트너 그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의 지금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나로만 대입을 해서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긴 부분일 거예요. 오늘 강의에 이 부분이 가장 길고 어찌 보면 가장 길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PM을 왜 선택하셨어요? PM을? 왜 선택했어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선택하셨어요, PM을?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또? 이나은 사장님?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쳐다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윤채 사장님 왜 선택하셨어요, PM을? 그 수많은 일 중에 왜 선택하셨어요, 이 다단계를? 평온한 누구? 평온하고. 네, 김혜원 사장님 왜 선택하셨나요? 모든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네, 모든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혜주 사장님 왜 선택하셨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여러분이 잊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자꾸 잊고 있고 뭔가 내가 비즈니스적인 성과, 그 결과 거기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꾸 나는 왜 PM을 선택했는가를 내가 뭔가 조금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일수록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왜 PM을 선택했지?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가 PM을 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원래 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 이 PM 사업을요, 여행 보너스 타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1년에 무조건 3번 이상은 보내주는
이 여행 보너스 때문에 PM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는 내 돈 주고 가는 여행이 너무 어색하고 그래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 PM에서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을, 제가 꿈꾸는 삶을 PM에서 이뤘어요. 뭐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여행을 보내줘서 다녀왔지만 정말 제가 꿈꾸던, 그리고 남들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그런 여행지도 있고요. 아프리카 세이셸이라든지 모로코 마라케시라든지 이런 곳들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이에요. 그리고 같은 여행을 가도 완전히 내가 뭐 열흘 동안을 내 돈 한 푼 안 쓰고 정말 이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열흘을 보내는 그런 여행을 내가 다니는지, 예, 그런 여행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여행을 뭘로 다닌다고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거는 저의 선택이에요. 이 회사에서 저에게 비즈니스석을 주진 않거든요. CL이 되고 CL 이상이 유지가 되면은, CL이 일정 유지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올 초부터 그게 이제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CL이 되면 이제 내 돈 주고 안 타도 되는데, 아직은 CL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넘게 제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해서 이 모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 이런 여행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어떤 여행 다니고 싶으세요? 그 좁디 좁은 곳에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옆 사람 자고 있으면 또 큰일 나죠? 너무 곤히 잠들고 있으면 또 큰일 나죠? 그죠? 옆 사람이 또 뚱뚱한 사람이면 더 큰일 나죠? 네, 그런 여행을 그 좁디 좁은 곳에서 정말 이 정자세로 90도로 앉아서 가는 그런 여행을 가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행을 꿈꿨고 실제로 PM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결혼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다단계 하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도 그 애는 친구들 사이에서 쟤네 엄마 다단계 한대, 혹은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쟤네 엄마 다단계 한대, 로운이 엄마 다단계 한대, 이런 말들을 당연히 제 앞에서 못하겠지만 본인들끼리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 네트워크라는 이 업계에 불편한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이 그냥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그냥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중에 애를 낳아서 학교에 보낼 때 여전히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벌고 그저 그런 네트워커로 내 아들을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쟤네 엄마 다단계 한대 라는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애를 결혼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 이 인식은 바뀔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 지구가 정말 되기 전에도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많이 개선됐다고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식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10년 후면 바뀔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올바르게 잘하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뭐 이런 것들, 그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이 인식이 변하지 않을 거면 그냥 보여지는 걸로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리라. 이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나는 우리 애를 반드시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로 등하교를 시키겠다. 이거였어요, 제 꿈이. 그 많은 꿈 중에 또 하나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그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뭐 친구들이나 그 엄마들 사이에서 여전히 다단계 하는 사람은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모니터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모니터하고 애를 데려다주는 쟤네 엄마 다단계 한 대와 포르쉐 뚜껑 열고 애를 데려다주는 쟤네 엄마 다단계 한 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정말 성공한 모습으로 다단계 하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뤘어요. CL도 아닌데 포르쉐를 사가지고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차를 사가지고 실제로 지금 등하교를 이 차로 해줄 때가 있어요. 비 오면 또 그냥 이 차 타고 가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이제 그 학교를 보내는 것도 일반적인 학교 저는 이렇게 별로 그 공교육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교육관과 일치하는 곳에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그 독일식 교육 학교 있거든요. 발도르프라고 그 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입학을 했죠. 여러분이 이런 꿈은 없으셨어요 혹시? 이런 꿈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셨죠. 그렇죠. 자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나를 계속 타협하고 이런 꿈을 내가 저 뒤에다 숨겨놓은 거 아닌지.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계절이 온전히 느껴지는 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이사를 가서 정말 봄이면은 지금 이제 봄이 되게 이번에 늦게 왔는데 봄이면은 정말 그 푸릇푸릇한 그 저희 집 여기가 뒷마당이거든요. 마당 뒤가 그냥 완전히 다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온전히 다 산이기 때문에 그냥 그 푸르름을 즐기면서 또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막 이렇게 꽃도 펴 있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면 어때요? 여름이면은 이렇게 집 앞에 저희 집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에 애 그냥 팬티도 안 입히고 빨개 벗겨가지고 네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그냥 바로 옷 벗고 그냥 풍덩 뛰어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이라고 단풍 구경 많이 가시죠? 이번에도 뭐 꽃 구경 어디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단풍 구경을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뒤가 완전히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또 뭐 또 할 수 있어요? 눈썰매도 그냥 저희 집 전용 눈썰매장으로 애가 이제 애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이 더 좋아해서 진짜 우리 집에 왔던 그 어른들이 얼마나 이걸 타고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네, 솔직히 예전 친구들은 대화가 지금은 안 통해요. 네, 그 친구들이 뭐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요.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예전처럼 술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그 술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제 막 저희 앞집에 구독자님 집에서 막 다 같이 모여서 김장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내가 꿈꾸던 거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딸이고 싶으세요? 돈 많은 딸. 다 여기 남자분이 한 분도 없어. 다 여자분이잖아요. 어떤 딸이고 싶으세요? 엄마에게? 능력 있는 능력 있는 딸. 저는 진짜 정말 개차반이 딸이었어요. 개딸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어지간한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를 치고 엄마 속을 그렇게 많이 썩여드리고 경찰서에도 가고 뭐 학교에도 많이 불려다녔고 뭐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 그 정도로 저는 진짜 정말 많이 썩였던 딸이고 대학교도요 아들 키우면은 보통 6년 보내잖아요. 대학교 입학했다가 군대 2년 갔다가 졸업하면 거의 6년이 걸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6년이 걸렸거든요. 정말 좀 많이 썩였던 딸인데 지금 저희 엄마한테 저는 매달 1,00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걸 캡처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한 번 보낸 걸 가지고 또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지난 작년 3월부터 지금 쭉 자동이체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딸 어떠세요? 좋아요. 내 딸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여러분 딸이 또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죠. 네.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꿈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내 꿈과 목표를 그냥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서 그냥 쏙 들어갈 정도의 꿈과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어떤 쇼핑을 하고 싶은지, 매대에 누워있는 것만 내가 지금 고르고 있진 않은지, 쇼핑을 할 때도 내 마네킹에 입혀놓은 거를 좀 사면 좋을 텐데, 그쵸? 그리고 어떤 부모이고 싶은지, 어떤 자식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 건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 없이, 야, PM 잘 된대. 이걸로 시작하신 분들은요, 정말 10이면 10, 100이면 100, 본인이 원하는 성과가 안 날 때 바로 그만두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일이 안 되면은요, 계속 이걸 하고 있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도 돈을 벌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강력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반드시 내가 설정해 놓은 것 이상의 결과를 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저는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상상 안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매달 1,000만 원을 보내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그 이상의 결과를 주더라고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더니 정말 그래 너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저한테 PM을 떡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과 교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가질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뺏기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랬어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왜 그렇게 너는 눈이 높아가지고 다 그렇게 비싼 것만 살라 그러고 좋은 것만 하려 그러고 너 왜 그러냐,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꿈을 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 주변에서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야, 뭐 행복이 뭐 별거 있냐? 집에서 뭐 가족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이게 행복이지? 뭐 그것도 행복이죠. 근데 그 시간 외에도 행복하신가요? 삼겹살 구워 먹는 그 시간 외에도 행복하신가요? 그건 행복이 내가 정하는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평범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 꿈을 뺏기면 절대 안 된다. 온갖 부정적인 소리는 뭐예요? 실패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실패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성공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그거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성공자들은요 오히려 계속 도전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PM에서의 성공자뿐이 아니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성공자들 있잖아요. SNS 열어서 성공 명언 뭐 이렇게만 쳐도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명언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 많은 성공자들이 다 어떤 얘기를 해요? 안 되면 바로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계속 지금 힘들어도 계속 킵고잉 하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변에서 그 달콤하게 야, 너 그 정도 했으면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 너 고생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은요 이미 본인도 패배해본 사람이 얘만 성공하면 내가 배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소리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 설정을 할 때 그 직급을 도전하실 때 그러니까 그 8단계가 있어요. 또 전체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전체적인 목표. 나는 이 PM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걸 이루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나도 우리 친정엄마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주는 딸이 되고 싶다. 라는 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 내가 엄마에게 1,0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은 벌어야 엄마에게 1,000만 원을 용돈을 드리고도 내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그러면은 3,000, 4,000 이렇게 벌려면은 GP 정도는 돼야 되겠네 라는 목표가 여러분은 세워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우리를 안 기다려주죠. 그쵸? 진짜 안 기다려줘요. 제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말썽만 부리다가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효도하는 제 나름 효도하는 딸이 되고 보니 너무 늙으신 거예요, 진짜. 엄마 아빠가 너무 빨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간이 여유로운 기간을 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조금 빠듯하게 내가 달성했을 때 아둥바둥 닿을 듯 말 듯하게 달성을 해야 여러분이 성취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1,000만 원의 용돈을 드리는 거 기간 20년 후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러면 GP가 지금 되게 여러분한테 멀게 느껴지면 PT라는 직급을 내가 전체적으로 크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IMM이면 내가 PT 직급이 가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VP도 거쳐야 되고요. EVP도 거쳐야 PT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매니저인데 저 3개월 뒤에 PT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행동 계획 그러면은 내가 3개월 만에 PT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만에 PT 가려면 하루에 10명씩 만나면 돼요. 하루에 10명씩 만나서 보상 다 풀고 STP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다 필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인품도 좋고 근데 인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성품도 좋고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 더 빨리빨리 먹히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행동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니저예요. IMM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 계획을 세워야 내가 3개월 뒤에 IMM이 되는지 내가 지금 2,500포인트밖에 못하는 SM인데 10,000포인트가 뜨는 IMM이 되려면은 7,500포인트가 더 떠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세부적인 이 포인트 계산을 해가면서 다음 달에는 얼마까지 그래 3개월 뒤에 10,000포인트라고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2,500포인트에서 다음 달에 내가 5,000포인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배의 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배가 있는 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루에 2명 만났던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4명 만나야 된다는 소리죠. 4명 이상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2배로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요. 내 행동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행동은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 심보가 이미 글러먹은 거죠. 내가 행동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더 높은 성과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저는 제 강점 중에 사람한테 다 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주고 강점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되게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서 강점 테스트를 했을 때 제 가장 상위 강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게으르거든요. 저 행동이 빠릇빠릇하다 부지런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행동은 내가 마음 먹은 걸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에 대한 강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미팅을 잡으면 다음날 합시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좀 생각해보고 합시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신 거요 바로 옮기셔야 돼요. 생각 좀 해보고가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한다는 건 없어요. 바로 실행에 옮기시고 내가 옮겼을 때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야 돼요. 수정 보완을 해나가면 내 처음 모습이 이렇게 처음에 세모였어요. 세모에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 결국에 이 끝까지 갔을 때 동그라미가 돼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모인 상태에서 실행하지 않고 계속 머리로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세모가 동그라미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계속 실행해가면서 깎이면서 동그라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자꾸 진짜 머리로 사업하는 거 이제 정말 전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만 사업하는 거. 그건 사업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한 걸 가지고 난 지금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행동한 내 발걸음, 내 발자취, 발자국 이것만이 나의 행동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했느냐. 카톡 보내고 막 연락하고 전화통화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행동이라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는 건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목표나 행동 계획을 수정하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음 달, 이번 달 내가 IMM을 목표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러면은 안 됐네 하고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번 달을 다시 복기를 해보시는 거죠.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IMM이 되기 부족했던 그 점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파트너 후원이 부족했구나, 아 내가 신규를 안 늘렸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행동 계획을 수정을 하셔야, 목표를 수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도 뭔가 목표나 행동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걸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하셔야지 너무 그냥 딱 박아놓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걸 이뤄내지 못한 나에게 계속 실망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중단하지 말아요. 진짜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솔직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예전보다 진짜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시면 지금 오늘 여기 꽉 찼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중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거든요. 중단하면은요, 그 어떤 일에서도 내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 어떤 일에서도요, 중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단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중단한다는 거는 우리 자전거를 막 타잖아요. 자전거 막 페달을 그래도 밟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페달 밟는 걸 아예 멈추고 다리를 쫙 벌리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가는 대로만 내 몸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바퀴가 멈췄어요? 그러고 다시 가려면 어때요? 처음에 그 힘을 다시 내야 돼요. 근데 이미 나는 어때요? 한번 밟았기 때문에 내 몸의 힘은 좀 빠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처음의 힘처럼 다시 페달을 밟아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리를 쫙 벌리고 계속 이렇게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중간중간 페달을 한 번씩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렇게 갔다면요, 다시 속도를 내려고 할 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진짜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을 그냥 푹 쉬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PM은 정말 용케도 진짜 신기하게도 다시 돌아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전에 제가 네트워크 했을 때는요, 그렇게 한두 달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인 거거든요. 근데 PM은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시 와요. 왜 다시 와서 또 귀찮게 왜 다시 와서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 간에 또 이거를 이렇게 흐려놓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예 페달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곳에 와서 마음속은 아마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뭔가 내가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듣는다고 내가 뭐 돈인데 뭐가 돼, 이러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계속 혼자야. 남들은 지금 파트너가 저렇게 늘고 있는데 난 계속 왜 혼자 오는 거지? 진짜 오기 싫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그 고민을 하시는 거는요, 계속 이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절대 중단해서 아예 그냥 뚝 끊어버리지 마시라. 그러면은 자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정말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가 있잖아요, 나에겐. 그 사이에서 되게 힘들 거라는 거죠. 그 사람 다시 돌아왔을 때요. 스폰서도 힘들고 파트너도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직급을 달성해야만이 내가 목표 달성을 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나는 오토십 5개 신규 직대로 한번 늘려보겠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목표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서 큰 목표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작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목표들을 중간중간 내가 계속 세우고 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저 큰 목표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마라톤 할 때 중간중간에 물 주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마라톤을 처음에 여기 딱 해서 맨 끝에만 가야 내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힘들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물병이나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길거리에 이렇게 놔주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도 내가 이 목표를 세워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강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래, 나 다시 마음 잡고 3명에게 내가 전화를 해보리라. 했어요. 진짜로 오늘 안에 3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겠죠, 마음이. 나 진짜 3명한테 전화했네. 전화 걸기 그렇게 어렵더니 3명한테 내가 목표한 대로 했네 하면서 나를 칭찬하고 발 뻗고 주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내가 왜 네트워크 이 PM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결의결단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결의결단.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누구에게, 내 스폰서도 그렇고 뭐 내 부모도 그렇고 내 남편도 있고 내 뭐 자식들도 뭐 있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나 PM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목표 설정을 하셨다면, 그 꿈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결단. 혈서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 결단이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냥 이 양은 냄비처럼. 네, 결단을 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당연히 힘든 일도 있겠죠. 네, 관계적으로도 힘든 일도 있을 테고 뭔가 성취해서 굉장히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자세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농부는 수확을 위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거를 알고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밭도 읽을 거고 씨도 좋은 거 사가지고 뿌릴 거고 퇴비도 진짜 좋은 거 유기농으로 뿌릴 거고 잡초 언제 제일 많이 자라요? 여름에 그 뜨거운 때 내가 잡초 뭐 올라오는 거 다 뽑을 거야. 이거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되는 거? 반대예요, 반대.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반대를 받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꼭 같은 날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 PM 너무 좋아. 그래, 세상에 어떻게 한 잔 먹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눈이 그냥 맑아지고 이래? 그래, 나 한번 해봐야지. 나 10명한테 전달하면 10명 다 먹는다고 할 것 같은데, 10명 다 나처럼 메이저 패스 할 것 같은데, 이 마음으로 시작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명 거절해서 그래? 2명 거절해서 뭐야, 나만 이상했던 거야? 이렇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믿었던 그년이 어떻게 그년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제일 친하다는 년이? 심지어 우리 엄마까지도 이러네? 아니 이 딸년들은 지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엄마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개무시를 해? 이거 다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그 외부적인 것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을 알고 이 고개도라는 걸 나는 반드시 해나갈 것이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때까지 고개도라는 거, 이 5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이 5가지를 행동 목표를 이 5가지를 정하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난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아직 결단이 안 되신 거예요. 언제든 나는 이거 숟가락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속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보다 안 되면 말지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찮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 저같이, 저는 전직이 치위생사예요. 전직이 치위생사였던 제가 어떻게 일을 펑펑 안 하고 놀아도 5천만 원이 들어오냐고요. 5천만 원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건물이 몇 억짜리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열흘간 여행을 갔죠. 태국에 열흘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다고요? 5억이 일어났다고요. 나는 열흘 동안 진짜 펑펑 놀고 왔고 카톡방에 등장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다 안 되면 말지 뭐.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용직 그런 잡일이 아니거든요. 네. 고개도 독서 너무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하루에 30분. 너무 길게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하루에 그냥 20분 내지 30분 정도 가볍게 내가 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내가 독서 광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독서를 해야만이 내 언어가 변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제일 강력한 거는요, 누군가의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읽은 활자예요. 누군가의, 저 지금 제 말에 설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말에 설득당하는 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책은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 글자를 내가 내 식대로 이해를 하는 게 책이에요, 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설득당한 게 아니고 내가 설득이 된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날 첫날 이렇게 세미나만 주구장창 듣고 책은 한 자도 안 본다? 그러면 이 PM에 대한 지식은 생기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깊이는 여전히 그냥 1층일 수밖에 없어요. 네, 깊이 내려가려면 정말 내 스스로가 보고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1일 1강 하시는 거 다 아는데 뭘 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1년 전에 들은 제 강의 또 들어보세요. 1년 전에 3년 전에 한 권계희 그룹장님의 강의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달라요. 제가 지금 이 아이랜 팩토리에서 한 강의 PPT로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이혜리 사장님, 이나금 사장님 제 강의가 똑같아요? 그때와? 달라요. 저도 달라져 있고 듣는 본인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안 듣는 순간, 안 오는 순간 완전히 정체될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컨택하는 거.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유튜브 보고 실제적인 행동, 컨택하는 거. 컨택을 하지 않고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덕순 사장님도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오셨고,
다른 파트너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컨택을 안 하고 이 사업에 성공한 건가? 아니죠. 전 수많은 사람에게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결과가 안 오고 돌아서 다른 쪽에서 온 것 뿐이에요. 네. 다른 쪽에서 내가 오길 바란다면요, 계속 지금 컨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컨택한 분들을 통해서 STP를 하시는 거. 쇼더 플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단지 먹어봐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먹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그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동 매출, 이런 것들, 권리소득,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비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STP 하는 것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계속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STP를 한대요. 도상도 다 풀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근데 왜 결과가 안 날까?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해낸 게, 직접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녹화를 통해서 보게 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네, 백날 그 스폰서가 사장님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본인 눈으로 본인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PM을 전달하는지, 나의 눈빛이 어떤지, 내 억양은 확신이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보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본인이 뭔가 성과가 안 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텐데, 이나구 사장한테 얘기했나요? 네. 녹음하라고. 미팅 갔을 때 녹화하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음하라고 했어요. 녹음. 저는 이거 예전에 제가 그 예전 네트워크 할 때 제가 맨날 지방으로만 사람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후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 계신 스폰서에게 후원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피드백을 제가 하는 거죠, 스폰서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내 의견만 듣는 거잖아요. 지금 난 잘한 것 같은데, 나의 위주로 이렇게 내가 잘한 거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답답한 거죠. 말로 들어서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성과가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녹음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녹음을 하고, 실제로 녹음을 하고 제가 먼저 들어봤거든요. 그 스폰서에게 안 보냈어요.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결과가 안 나는지. 클로징이 정확치 않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은 클로징이 정확치 않고 뭔가 선심 쓰듯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누군가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당당하죠. 나 지금 급하지 않다고 급하지 않은 척 하면서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녹화를 하게 되면요, 내 특히 눈빛과 내 억양 이런 것들에서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거라는 거죠. 네. STP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이죠. 그냥 확신, 눈빛, 확신, 기세,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PM을 FM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 눈빛과 이 억양,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SNS, 요즘에 SNS들 많이 하시지만 솔직히 저는 여기서 이 SNS는 사실 제품 애용이거든요. 원래 공에 대해서는. 근데 제품 애용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PM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렀으니 SNS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얹어놓은 거지만, 저는 SNS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SNS는 진짜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본인만의 색깔이 뚜렷해야 되고요. 남들이 봤을 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뭐지? 이 이름 뭐지?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런 재주가 없다. 저는 SNS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시간을 차라리 내가 전화 한 통 더 하는데 쓰는 게 100번 낫다. 실제로 진짜 그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로 인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숙제하듯이만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하듯이 그냥 여기 고개더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말을 잘 듣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고개더에 있으니까 숙제하듯이 올리는 걸 게시물을 보면 그 누가 감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감흥을 얻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소질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세요. 네. 한 사람을 더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 필수 시청 영상 너무 많죠. 해강은 진짜 명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명강의가 진짜 많아요. 지금은 그게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돼가지고 다 볼 수가 있고, 일부 공개라서 내가 찾아볼 수 없는 거는요, 해강 밴드에 들어가시면 또 그런 게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것만 솔직히 정말 내가 막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막 듣는 거 말고 진짜 내가 바른 자세로 공부하듯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작은 화면 말고 큰 화면 노트북으로 딱 틀어놓고 여기 있는 거 다 보신다. 그럼 그분 사업 못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정말 꼭 들으셔야 되는 것들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내기 전까지 포기를 단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도 안 내놓고 쉽게 포기하고 그 주변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이 그렇게 제가 그걸 돈을 별로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주변에 이미 PM을 했다고 말을 하셨다면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과를 내셔야 되고요. 결과 내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PM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일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뉴스킨을 8년 하고 PM으로 바꿨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먼저 연락을 주고 그거 뭐야? 나 가입시켜줘. 전화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8년 동안 보여준 제 신뢰예요. 제가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응원받고 또 그 뒤에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뉴스킨을 한 6개월 이렇게 발 담가보고 한 1년 해보고 또 다른 네트워크 갔다가 또 다른 데 또 와가지고 PM을 왔어. 그랬어도 저에게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닌 거죠. 그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펜을 드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명단을 작성하는 거. 이 명단을 작성하는 거는요, 씨앗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그냥 아무거나 막 뿌리고 싶으세요? 막 쭉쟁이든 뭐든 그냥 막 뿌려봐라.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뿌리세요? 아니요. 그거는 솔직히 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뭐 요행이라고 하잖아요. 요행을 바라면 진짜 이 사업에서 요행을 바라고 잘 된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명단을 쓸 때도요,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 이런 사람은 나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명단이에요? 소비자 명단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소비자 명단과 사업자 명단이 구분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지금의 명단을 보면은요, 보통은 다 뭐예요? 소비자 명단을 많이 쓰고 계신다. 소비자 명단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이 일이 잘만 팔면 어떻게든 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짜 비즈니스답게 하시는 분들은요, 명단부터가 달라요. 처음에 명단부터가 달라요. 그 제가 이거는 또 진덕순 사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때 말씀 드렸을 때 좀 속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명단에 대한 초대하는 사람들의 이 명단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PM을 드시면 좋은 나이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사업을 비즈니스답게 잘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잘 못해요. 그래서 진덕순 사장님도 어떤 뜻이었냐면,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젊은 그 자식들이나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진덕순 사장님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이 명단을 쓰실 때 그런 기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진짜 비즈니스의 빗자도 모르는 60대는 아니에요. 60대는 노인이 아니죠, 요즘에. 70대, 80대 비즈니스의 빗자도 모르는 70대, 80대 노인분이 야, 이게 끝내주는 사업이 있다더라 얘기를 하면 그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의 바람. 저희는 그걸 바라잖아요. 이 사람이 별로야, 그냥 별로야. 명단이 저도 있어요. 젊어도 별로인 사람이 있거든요. 명단이 제 옛날 친구들 명단. 아직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 명단. 근데 얘가 이걸 듣고 지 주변에 좀 똘똘한 애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도 많이 초대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금묵자응이라는 거 아시죠? 사자성어 유유상종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좋은 명단이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나의 타겟이 그냥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명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면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애초부터 그냥 내 타겟은 비즈니스 할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명단이 좀 바뀌셔야 돼요. 네, 명단 작성 이렇게 쭉 뭐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욕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야 되는 사람, 욕구가 있는 사람,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뭐 자세가 어떻든, 저 같은 경우 제가 정말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까 정말 개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도 제가 이렇게 이 비즈니스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거를 제 원래 저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달랐던 거, 저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엄청났거든요. 그냥 뭘 해도 그냥 욕구가 그냥 되게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는 것도 되게 욕구가 넘쳐났고, 네, 노는 것도 제대로 놀고 사고를 쳐도 제대로 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1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이 사업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잘 살고 싶어 말은 다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진짜 본인이 진짜 잘 살고 싶은 건지가 또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잘 살고 싶어 라는 말이 뒷받침될 수 있나요? 없어요. 네.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단 작성을 처음 이제 신규분들도 있지만 이미 사업을 좀 진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사업을 진행하신 여러분의 명단 작성은 이런 식으로 바뀌셔야 돼요. 내가 계속 어디서 새로운 사람을 SNS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새로운 사람의 명단이 추가될 수는 없어요. 내가 계속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지 않는 한,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명단이 적재적소의 명단이 리스트업 되셔야 돼요. 명단이 그냥 매일매일 바뀌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사방 초대할 사람 명단, 사업할 사람 명단을 짜지 마시고요. 회사방 할 사람 명단. 그러면요, 사업을 전달하려고 생각했을 때와는 또 다른 명단이 써져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디드링크 나왔잖아요. 지금 품절이지만 간해독이 필요한 사람 명단을 써보세요. 간해독이 필요한 사람. 그 WMC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해서 WMC 같이 가면 너무 좋을 사람. 이런 사람 명단.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 강의를 하죠? 이혜리 사장님하고 김수영 사장님.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혜리 사장님 되게 MZ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젊으신데 지금 VP로 승급하고 에너지 최고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좀 젊은 층이고 이 에너지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사람, 젊은 층 위주로 명단을 또 다시 써주는 거죠. 김수영 사장님은 영어 쪽이시죠? 영어 강사? 네, 영어 강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에 학원 강사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에 관련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내가 다시 리스트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단 작성을 이렇게 다시 리스트업 하실 때는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내 머리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다음 주는 누구였지? 그럼 이번 주에 내가 어떠한 명단을 다시 리스트업해서 그 사람 초대해봐야겠다.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해다방 어제 끝났단 말이에요. 5월 9일날 다시 해다방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끝난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걸 미리 이제 지금 또 짜셔야 되겠죠. 5월 9일 다 돼가지고 하시려고 하면은 마음만 급해져가지고 되게 좀 그 상대방이 봤을 때 쟤 뭔가 왜 이렇게 애걸복걸이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다시 짜보셔야 된다 이거죠. 계속 신규 명단을 리스트업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명단들도요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명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을 작성하셨으면 이제 효과적인 초대를 하셔야 돼요. 초대는 여러분 정말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초대를 못 하시는 분은요, 내가 그 사람을 리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 내가 갑이 아닌 을이 된 상태에서 나랑 부산에 11시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산 사람들은, 울산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기야 있겠죠. 서울 사람들은 엄청 깍쟁이,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내가 초대를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는요,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을 초대했어요. 저는 신규도 부산에서 서울로 저는 초대를 하고요. 만삭 임산부도 보름 후면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만삭 임산부도 초대를 하고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 일을 해서 초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러시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연차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연차를 여기로 쓰라는 얘기를 못할까? 왜 그러세요? 그 연차가 더 귀한 거예요? PM의 기회보다? 절대 아니에요. 그 연차를 내가 놀러 가는데 쓰지 않고 여기 와서 이 기회를 볼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연차 있으시죠? 연차 남았죠? 언제 쉬세요? 이런 이야기들 서슴없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리더십이 없으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리드할 줄을 모르면은요,
저 뭐 연차 남긴 했는데 이러면은 그쵸, 가족들이랑 어디 가셔야죠.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쵸? 주말에 시간 혹시 되세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쵸, 맞아요. 주말에 다 약속이 있어요. 그럼 언제 오겠다는 거, 언제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초대는요, 그 어떤 조건도 다 무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상대방의 조건도요, 아프대요. 저 최근에 만난 분이 눈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고개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진료 언제예요? 물어봤어요. 다음 진료 언제세요? 그때 진료하고 나면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 눈이 막 이래서 이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회복하시고 언제 한번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음 진료 언제 가세요? 그랬더니 토요일이래요. 그럼 토요일 날 지나고 그럼 왠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의사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기 오세요. 그 원데이 세미나 오세요. 해가지고 그때 원데이 세미나 실제로 괜찮아져서 왔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초대를 못할 조건은 없다는 거죠. 그 조건은 여러분 마음에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만. 그 선은 여러분이 긋고 있어요. 반드시 그 모든 조건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초대를 해보세요. 끈질기게, 정말 끈질기게 그 사람 상황을 계속 봐주지 마시고, 그 사람 상황을 봐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기회를 볼 시간을 또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는 정말 이 리더십으로 내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끌어야 된다. 이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야 된다. 와라 사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끌어야 된다. 내가 이끌어줘야 돼, 저 사람. 올 수 있게끔. 내 환경 정리 좀 해주고.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있어서. 애기 그 연장반 몇 시까지예요 혹시? 이렇게 연장반에 안 맡겨보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면은 그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연장반 있을 텐데 혹시 몇 시인지 아세요? 그럼 그날 하루만 부탁해가지고 연장반에 한번 맡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집중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애도 힘들고 사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현명하게 정리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초대 전에 너무 많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 전에 이미 그냥 퍼펙트하게 끝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네. 오히려 차라리 뭔가 맹한 게 나아요. 원래 좀 맹한 사람들이 초대를 되게 잘하거든요. 답답해.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볼게.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뭐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냥 똑순이처럼 말을 그냥 똑부러지게 1부터 100까지 다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초대를 하려면 어찌됐건 뭔가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에 대한 애정. 좋아야 내가 거기로 오라 그러는 거지. 나는 난 정말 진짜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해당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혹은 랠리 같은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누구 초대하실 수 있으세요? 양심의 털이 나죠.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초대해요? 그죠? 내가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오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저는 항상 시스템에 가는 그 어떤 곳이든 저는 그 발걸음은 항상 가벼웠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스템 가는 게 제일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훨씬 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가보자, 거기 가보자. 왜인지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사람이 가보자는 이 사람이 뭔가 묘하게 신나있네. 이런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좀 엿보여져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초대가 안 되시는 분은 결국에는요, 아직도 파는 것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이 세일즈의 진심인 분은요 초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그 제품 뭐 갤린핏 매니아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막 5+1 이런 것도 막 잘 알아서 근데 여기 초대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없고 제품에만 관심이 있으면 저도 초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나의 마음 자체가 제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비즈니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 내 마음이 비즈니스에 포커스 맞춰 있으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하려면 어딜 와야 돼요? 시스템에 와서 본인이 스스로 보고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 사람이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그분도 이 시스템의 원리나 본질을 이해하고 또 누군가를 이곳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클이잖아요. 저희의. 근데 여길 초대 안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사업자가 제대로 탄생이 되겠냐고요. 그쵸?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항상 STP 끝에는 항상 뭐예요? 시스템 초대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STP 끝에 뭐 프로모션 티업을 한다든지 뭐 며칠까지 5+1 행사예요. 꼭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항상 그 STP 미팅 끝에는요. 언제 혹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12일날 혹시 시간 되세요? 토요일인데 저랑 같이 한번 수원 그 과학대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사 가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하루 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오토십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다이어트 관심 없으세요? 저희 그룹에서 다이어트 7일짜리 프로그램 하거든요. 근데 7일짜리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7일짜리? 근데 7일인데 어떤 분 1등 하신 분은 11%가 넘게 빠지고요. 어지간한 분들 다 3% 이상은 다 빠져요. 치수 하나 다 내려가요. 5월 9일부터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끝나셔야 된다고요. 모든 STP는. 그쵸? 어떤 것이든 초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가 없으면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그냥 이 표 하나로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초대가 없으면은 여기로 안 나가진다니까요. 초대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제품의 소비자 굴레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초대를 해야 사업자가 탄생이 될 수 있어요. 뭐 초대를 했다고 다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초대를 해야 그나마 사업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상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설명 STP 하는 거 이때가 비로소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를 뿌리실지 정말 여러분이 STP 잘 하시려면요. 내가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에게 후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후원이라는 거. 스폰서의 후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이 일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정확히. 이 일은요, 나로부터 그룹이 생겨야 돼요. 저는 저로부터 그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카톡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가 1000명이 넘어요. 소비자는 2만 명이 됐지만 사업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요. 그쵸? 그러면 그 1000명을 만드는 건 결국엔 리더라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배출된 리더를 중심으로 또 모이고 거기서 배출된 리더를 중심으로 또 모이고 개인이 없어요. 여기는 리더가 아닌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건 없어요. 사람은 어느 곳을 기점으로 모여요?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요. 결국에는 이 사업이 리더가 돼야 하는 일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그룹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리더가 돼야 해 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이렇게 잡히셔야 돼요. 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STP 이 사업 설명 어때요? 후원을 받으시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스폰서가 내 그룹장이 와서 풀셋을 끊어줘야만 될 수 있나요? 오히려 그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리더는 뭐예요? 스스로 크는 사람이 그게 리더예요. 누가 이렇게 고이고이 빚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랬다가 쑥쑥쑥쑥 커나가면서 스스로 커나가면서 내 스스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스폰서라면요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 그것도 끊으셔야 돼요. 처음에 롤프소르고 회장님 얘기했어요. 3번이면 된다 그랬어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신규 사업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거 3번이면 된다. 바보여도 5번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폰서가 처음에 후원을 해주실 때 그 3번의 기회 혹은 5번의 기회가 여러분은 정말 초집중을 하고 스폰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리드하고 어떻게 이 기회를 전달하는지 눈빛은 어떤지 지금 이때는 어떤 센스 있는 행동을 했네 이런 것들을 보고 옆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기회예요. 그게 3번 5번의 기회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약간 착각하시는 게요.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이 사람 가입은 했는데 뭐가 좀 이루어지지 않네? 그런 것들을 또 후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후원해달라고 하거든요. 해줄 수 있죠.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해요. 왜요? 이 사람의 실력을 제가 또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 한 번에 어떠한 사람,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을 그 스폰서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빨리 풀셋 해가지고 매니저 패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하잖아요. 그럼 그 안 되는 상황을 스폰서가 또 해결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떠냐고요? 나 본인은 안 되는 상황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해봐야 비로소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특히 해강그룹의 전체적인 문화가 스폰서한테 후원을 부탁하는 게 저는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강력함이 필요할 때 오토시 풀셋을 끊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건요 그거는 내가 할 줄 아는 능력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짬뽕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짬뽕집 프랜차이즈를. 그럼 지지고 볶고 내가 짬뽕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맛있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서 매출이 일으켜져야 돼요. 내가 거기서 짬뽕을 100그릇, 1000그릇을 팔아봐야 그래야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거지. 그죠?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면은요 프랜차이즈는 안 생겨요. 프랜차이즈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파트너 안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폰서로서 파트너가 그렇게 요청하는 거 거절할 수 없고 이렇게 하니까 다 해주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거기에는요 그 스폰서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라고 하시겠죠. 같이 성장하고 싶어서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가면은 그러니까 내 파트너 그 누군가 저 사람 가면 분명히 또 풀셋 못 끊고 올 것 같은데 그 파트너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매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김승준 그룹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리더를 얻으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리더를 얻으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 저는 처음에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많이 밥 먹이고 많이 사주고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치만 그게 아니었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권한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에게 내 파트너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파트너가 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 파트너가 미팅을 막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막 되게 좋은 명단인데 막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것도 인정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든 가서 나의 이번 달의 목표가 IMM이면 저기 가서 후원해주면은 포인트가 그래도 2명 온다고 했으니까 1000포인트 올라올 텐데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세요? 난 아닌 줄 알았는데 나 맞죠? 그쵸? 그런 마음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이 업에서 살아남는 건 리더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리더로 키우질 못하고 여전히 내 발로 기는 애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걔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도. 그쵸? 그래서 실력을 키우시고 정말 본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할 수 있게끔 나부터가 그 사람을 믿고 내 파트너를 믿고 권한을 위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비즈니스 결과는 여러분 지금은 그러실 거예요. 지금은 뭔가 내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하면은 한 사람한테 성과가 일어나고 5사람한테 하면은 5사람한테 대한 매출이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비즈니스는요 산수처럼 흘러가지가 않아요. 산수처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지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뻥튀기가 돼요. 갑자기 눈덩이가 불어나듯 뭔가가 불어나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그 김정현 사장님이라고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현 사장님 지금 PT 직급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혼자서만 왔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리크루팅 해가지고 같이 그분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처음에 많이 왔어요. 근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한 건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스폰서들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정말 꿋꿋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쓰러워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PT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법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나의 꾸준함이나 나의 지속 반복하는 이 열정이 누적되면요 귀인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귀인이 나타나서 그 귀인, 그 리더가 한 방에 해결을 하더라. 그래서 한 방에 PT로 가더라고요. 그죠? 그 이나금 사장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계속 SM, MM, IMM에서 쭉 머물러서 행동은 엄청 많이 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행동하고 SNS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참 안쓰러웠어요. 이나금 사장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이 되게 제가 컸어요. 왜냐면은 너무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스폰서인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꼭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모든 파트너에게 똑같이 드는 건 아니에요. 모든 파트너가 똑같이 일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나금 사장님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매출이 쭉 올라오더니 VP가 되고 지난달에는 정말 안타깝게 EVP 간다가 갔는데 이제 이번 달을 기약하면서 그 직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결과는요. 내가 지금 뭔가 내 눈앞에 1 더하기 1이 2인데 언제 내가 100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그 타이밍, 운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진짜 무섭게 포인트가 올라오고 무섭게 막 연락이 신규한테 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희망 고문하려는 게 아니에요. 희망 고문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레버리지로 한꺼번에 나타나거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적절한 후속 조치. 이거는요, 내가 농사를 할 때 수확 전에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는 단계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비료도 안 주고 잡초를 안 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껏 다 밭 일구고 씨 뿌리고 막 애써서 이렇게 했던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수확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건데 시들거나 꺾이기 전에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 후속 조치는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한테 뭔가 원하는 1차적 성과를 얻었어. 이분이 매니저 패스를 했거나 혹은 오토십을 걸었어. 그럼 1차적인 뭔가 성과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뭔가 놔버려요. 손을 놔버려요.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맞다 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거의 뭐 한 달 만에 다시 연락을 했어. 그럼 그분이 여태까지도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아 그래 피아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민,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계속적으로 푸시업 해주고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계속 푸시업 해주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딱 결단을 했다가 툭 꺼지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다니까요. 그럼 너무 아까워. 그 명단 되게 아까워요. 그게 되게 살리기가 힘든 거라니까요. 한번 결단을 했다가 이미 한번 꺼졌어요. 그럼 이분 왜 꺼졌어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한 거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사람을 컨택하고 오토십이 들어가기까지 애써 했던 나의 모든 공이 굉장히 그냥 아쉽게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48시간 안에 무조건 어떤 분이든 48시간 안에는 안부 전화라도 하셔야 돼요. 안부 전화. 어디에 초대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안부 전화라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밍. 저는 이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카운셀링. 네, 이 사람을 계속 내가 팔로우 해가지고 어느 정도 PM에 스며들게끔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끌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스폰서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 걸 하셔야 돼요. 흉작이든 풍작이든 겪어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나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라도 내가 더 팁을 얻으면 얻었지, 내가 스폰서에게 카운셀링을 해서 나쁠 게 없다. 근데 대부분은요 안 하세요. 대부분은 안 하세요. 근데 안 하실 때 보통 보면은 스폰서를 좀 배려하시거든요. 스폰서 바쁠까봐. 스폰서 바쁠까봐. 어디 간 거 같아서. 어디 아픈 거 같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폰서 지금 돈 벌게 해주려고 사업하시냐고요.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이 사업을 했는데 뭘 그렇게 배려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려? 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스폰서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네? 그리고 스폰서는, 여러분에게 스폰서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직대 스폰서. 그럼 저에게 파트너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겠죠. 그럼 누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누군가 파트너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한 명 일일이 내가 이거 하기 쉬우세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시콜콜 아시죠? 어느 정도 사장님들이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시시콜콜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누굴 만났고 뭐가 어떻게 됐고 아 이거 열받아 죽는 줄 알았고 이런 것들 막 얘기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스폰서는 또 해줄 말이 있거든요. 절대 스폰서를 배려하느라고 카운셀링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카운셀링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떤 한 라인만 되게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라인에서 다 전화 오거든요. 막 밑에 5대, 6대, 7대, 8대 파트너인데도 어떻게든 DM이라도 저한테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단절인 곳도 있어요. 단절. 근데 그 단절인 곳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리더가 스폰서와 소통을 안 해요. 카운셀링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하면 하고 알아들을 이야기도 그쪽에서 제가 하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이낙은 사장님하고 이 스폰서링을 카운셀링을 하면은 제 생각이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스폰서의 생각이. 이낙은 사장님이 뭐라고 하지? 뭐를 얻고자 전화했다고 그러지? 지혜를 맨날 국장님 지혜를 얻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그 과정을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겪었던 거, 저도 그걸 똑같이 해봤는데 실패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까지. 그 이분 입장에서는 아직 VP 레벨이니까 이 위에서 바라보는 것까지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위에서 바라보는 레벨,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것까지 이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쨌거나 이분에게 계속 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김혜영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뭐 본인 생각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 김혜영 사장님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럼 김혜영 사장님이 스폰서하고 카운셀링을 잘하잖아요. 그럼 김혜영 사장님은 또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제 생각, 이낙은 사장님 생각, 김혜영 사장님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셀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단지 잔소리하고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방향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 그룹의 이 방향, 그리고 스폰서의 방향, 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스폰서랑 카운셀링을 안 하고 나는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사고를 하시면 절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복제하는 거. 복제하는 거. 파트너는 스폰서의 거울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거.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는요, 파트너가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그리고 저는 제가 또 하나 잘하는 건 그거예요. 뭔가 제 파트너가 되게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쟤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 습관은 참 좋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저에게 딱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기분은 나쁘죠. 근데 2차적으로 곧바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저런 행동을 했었나? 계속 저를 생각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파트너가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전년 불렀던 거. 나였구나, 그게.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올바른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올바른 복제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네. 성공한 성공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이 사업에서 성공한 성공자라고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내 스폰서가 아직 MM이야.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업에서 나의 롤모델이다 저분 하는 분들 있죠? 네, 우리 그 위에 이렇게 스폰서 중에 다른 뭐 형제 라인이 나의 롤모델이 되면 안 돼요. 또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스폰서 중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게 그냥 올바른 복제 중에 그냥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올바른 복제라고.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폰서의 생각을 따라하려면 강의 엄청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분의 강의를 엄청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사람이 지금 뭐 전원주택에 살고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그것만 부러워하실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길에 가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포르쉐 얼마 주고 샀지? 이게 궁금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정소진 사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복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넘어갔고, 농부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자분들하고 이렇게 그 소비자분들 말고, 그러니까 예비 파트너들 말고 사업자분들하고 어떤 이 시스템적인 미팅, 강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건 결국엔 또 믿음이에요. 네. 결국에 내가 정말 믿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진짜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믿는지, 내가 정말 PM이 될 거라는 걸 믿는지, 이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전 진짜 뭐 하나 월등하게 뛰어난 건 없어요, 제가. 그죠? 우리 그룹에 정말 예쁘고 막 날씬하고 능력 좋고 스펙 좋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은요, 뭐 크게 뭐 그냥 취미생사였고, 뭐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했고, 예? 뭐 하나 뭐 크게 뭐 특출난 게 없었다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글로벌 34회가 됐고 지금 4년 동안 10억을 넘게 벌었을까요? 저는 진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믿는 거는요, 나를 믿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를 믿는 거, 내 성공을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걸 잘한다라는 걸 또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 거라고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돼서 알았거든요. 아, 보통은 다 나의 성공을 못 믿는구나. 아,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PT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PT 무조건 되지. 나 무조건 성공하지. 근데 뭘로 성공하는 거지? 항상 이거였어요, 저는.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건데,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 머릿속에 막 돈 버는 생각하면서,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건데 도대체 뭘로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뉴스킨을 만났을 때, 아, 이걸로 내가 성공하는구나 그랬어요. 뭔가를 만날 때마다 이거였고, 네, 근데 뉴스킨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PM 만나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였어. 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거를 굳게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오는 발자취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러려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만약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이 터졌어요. 조만간 내가 CL을 가려고 그러나? 이게 이렇게 거쳐지면 내가 CL을 갈 텐데? 이런 생각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되게 부정적이에요. 저 되게 성격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데, 제 성공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정말 깡촌 시골 그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섬에는 지금도 슈퍼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가게들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두레박으로 물 길어가지고 빨래를 했을 정도로 푸세식 화장실을 쓰고 그 배터리로 불을 켜고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섬이 그렇게 그냥 깡촌이었어요. 깡촌.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깡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진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으려고 그런 삶도 살겠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과정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건 결국엔 내가 믿고 있어서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는 내가 피임을 열심히 하면 진짜 이곳에서 알려주는 이 성공의 과정들을 그냥 묵묵히 지속 반복하면 성공할 거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한테 강력하게 있는 사람이 하는 STP는 달라요. 그 믿음이 나한테 없는 사람은요, STP 할 때 자꾸 눈이 돌아가요. 눈을 회피해요. 상대방의 눈을 회피하게 돼요. 왜요? 나도 이거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데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당신 이거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고 있는데, 내가 내 성공을 못 믿고 있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성공을 믿으셔야 된다. 정말 믿으셔야 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뭐든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자동차가 도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운전자가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나 빨리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제발 이 차를 이 구렁에서 빠지게 해주세요. 계속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랬더니 하늘에서 감명받고 천사를 내려준 거예요. 천사를 내려줬더니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야 이 새끼야, 기도는 밀면서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내 생각만으로 뭔가가 되진 않아요. 저도 내 성공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집에서 백수로 있으면서 난 성공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러고 있었나요? 12년 동안 꾸준히 한 분야에서 계속 나의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하면서 계속 그 바다 위에서 둥실둥실 떠서 파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머리로만이 아닌 행동하면서 밀면서 간절하게 나의 성공을 간절하게 다시 믿을 것도 없어요. 저는 간절하게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성공을 진짜 믿는다면 그게 왜 간절해야 돼요? 진짜 믿는데, 나는 내 성공을 믿는데, 그래서 뭐 제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발 뭐 어떻게 저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될 거 아는데 간절할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성공을 좀 믿어보시고, 제가 어쨌거나 지금 돈도 벌고 시간도 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다단계하는 진짜 이유는요,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벌면 좋겠죠.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기부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도 진짜 이 다단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결국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본질과 이 가장 큰 가치는요, 자아 성장,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정말 내가 혁신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남편이 갖다주는 월급만 가지고 사는 거?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그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성장이 없죠. 그러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에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은 없다. 근데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문제를 끊임없이 극복해요. 그러면서 이거였네 하면서 그 깨닫는 그 느낌표 있잖아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솔직히 그 희열,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저는 작정하고 온 거예요. 사업자 미팅이라고 해서 2시간 강의할 거 작정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생각이 다르셨을 것 같고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퀘스천이 느낌표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지금 오줌이 너무 많이 없는데 화장실을 못 가고 참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침에 PM 한 잔 마시면은 화장실 한 번 꼭 가야 되잖아요. 그 너무 놓치기 싫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아까 그룹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IMF 팩토리를 가서 들어도 지금 듣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도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으셨을 테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만 에너지 충전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요? 문 밖으로 나가서 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후회 없게 적용을 해보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이혜리 사장님께서 디드링크랑 탑셰프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수영 사장님께서 사업 설명이랑 보상 설명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혜리 사장님이 그 해달방 때 그 줌 미팅으로 해주긴 하셨는데 반응 너무 좋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가 너무 쉽도록 잘 풀어주시고 김수영 사장님이 현재 울산에서 지금 파트너 분들과 리크루팅을 너무 잘하시는 걸 제가 소문이 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서 리스트업, 명단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초대까지 활용하셔서 청상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